남신우주 유동 박시공방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백석의 이 작품 여러분과 함께 볼 수 있어서 떨립니다. 지금은 새벽 2시 50분. 선생님 좀 일찍 일어났죠? 아침형 인간인가 봐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이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목부터 볼게요. 남신우주 유동 박시봉방. 남신우주는 지명이겠고 유동은 버들 유자에 고울동자야. 그래서 버드나무 꼴에 있는 박시봉의 집에서 보낸다. 이렇게 그 편지 겉봉에 있는 주소 형식으로 제목이 되어 있죠. 특이해요. 그죠? 유동은 버드나무 꼴이요. 이 작품이 1948년 학풍에 발표되었는데 해방 전에 쓰여졌던 작품이 해방 후에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발표될 때도 제목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편지 겉봉에 있는 발씨는 주소를 제목으로 삼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상 포인트 짚고 갔었잖아요. 맞아요. 생각나나요? 생각나죠? 자, 첫 번째는 맞아. 화자가 처한 상황.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자의 내면 변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자, 세 번째는 맞아. 토속적 소재와 방언의 사용. 그 다음에 갈매나무의 상징성.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시를 한번 볼게요. 어느 사이에 나는 아내도 없고 또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그리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문장 굉장히 길죠? 중간중간 쉼표를 사용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길이도 길고 또 한 문장 한 문장이 쉼표로 연결돼서 긴 산문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산문적인 형태인데 이 쉼표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쉼표는 이제 호흡이 쉬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쉼표를 사용해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자, 내용을 또 본다면 어느 사이에 나는 그랬어요. 아내도 없고 아내와 같이 살던 집도 없어지고 살뜰한 부모며 동생들과도 멀리 떨어져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그죠? 가족과 분리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 공동체가 해체된 그런 모습. 사실 이 백석의 시에서 보면 가족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거든요. 수라라는 작품에도 보면 그 거미가족의 해체를 또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죠. 또 그죠? 그만큼의 어떤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어느 바람새인 쓸쓸한 거리 끝에 헤매이었다. 백석의 시에서는 보면 쓸쓸하다, 외롭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빈도가 높게 나타나요. 그래서 보면 그 가족과 떨어져서 그죠? 타향살이의 외로운 정서가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헤맨다, 그죠? 어떤 정착하지 못하는 유랑하는 그런 삶도 나타나고 있다. 바로 날도 저물어서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추위는 점점 더해오는데 나는 어느 목순의 집 헌 사슬간 한 방에 들어서 주인을 붙이었다. 자, 여기도 보면 그죠? 중간중간 다 쉼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람은 더욱 세게 불고 그죠? 추위는 점점 더해요. 바람과 추위는 그지? 여기서 어떤 시련, 고난의 의미겠죠. 나는 또 한 가지 본다면 이 나는 그죠? 나는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여기다 옆에다 쓸까요? 맞아. 1인칭 화자의 표현이 계속 나와요. 사실은 시에서 1인칭 화자가 반복돼서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1인칭 화자를 반복해서 1인칭 화자의 내면 성찰을 호소력 있게 전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찰하는 그 대상, 그 나의 존재가 계속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나는 어느 목순에 그랬어. 이 목순의 집은 박시봉의 집이겠죠, 그죠? 박시봉의 집에서 목순의 집에 헌사슬간 그랬어요. 삿은 갈대의 자리, 그죠? 갈대 자리, 갈대자리간 한 방에 들어서 쥔을 붙였다. 쥔을 붙였다는 새들어 산다는 뜻이 있지, 그지? 나는 박시봉네 집에서 목순의 집에서 한 방에 들어서 새들어 살았다. 이리하여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이 습내나는 춥고 누긋한 방에서 그러니까 습기 많고 이렇게 눅눅한 그런 집에서 새들어 살았다는 얘기죠. 낮이나 밤이나 나는 나 혼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이 생각하며 자신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자신도 제대로 추스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생활을 보여주고 있죠. 디롱배기에 북덕불이라도 담겨오면 디롱배기, 지롱배기죠. 그죠? 입구가 그죠? 쩍 벌어진 그 작은 질그릇, 질그릇에 북덕불이 담겨오면 그죠? 토속적인 시어죠. 이따가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게 춥고 누긋한 방에 있는데, 눅눅한 방에 있는데, 북덕불, 그죠? 이 따뜻하잖아요. 화자를 잠시나마 위로하는 그런 소재로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안고, 북덕불을 안고, 손을 쬐며, 제 위에 그랬지만 여기서는 제 위에, 뜻없이 글자를 쓰기도 하고, 불이 꺼지면 이렇게 제 위에, 그죠? 글자를 쓰고, 또 문 밖에도 나가지 않고 외부와는 어떤 단절된 그런 상황. 밖에 나가지 않고 자리에 누워서 머리에 손깍지 벽에를 하고 굴기도 하면서 나는 내 슬픔이며 어리석음이며를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정서들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뒤에 다시 한번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소처럼 연하여 새김질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소가 연하여, 그죠? 계속해서 이어서 새김질하는 것처럼 나도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새김질은 반추. 소 같은 경우는 다시 개어서 씹는 행위를 얘기하고 이 화자는 어떤 일을 계속 이제 되풀이해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너무 어리석었다. 그죠? 지나온 삶에 대한 그런 반성적인 어떤 성찰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내 가슴이 꽉 메어올 적이며 내 눈에 뜨거운 것이 핑 괴일 적이며 또 내 스스로 화끈 낯이 불도록 부끄러울 적이며 나는 내 슬픔과 어리석음에 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이것도 한 문장, 그죠? 쭉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 날을 생각하니까 내 눈에 뜨거운 것이, 그지? 눈물이겠죠. 내 스스로 얼굴이 불도록, 그죠? 부끄러워. 그때 왜 그랬을까? 이럴 때, 그죠? 나는 또다시 반복되죠. 내 슬픔과 어리석음. 눌리어 이번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느끼는 것이었다 했어요. 지금 나는 가족과 다 떨어져서 멀리 와서 혼자 있는데 외로워. 추위도 더해와. 춥고 눅눅한, 그죠? 박시봉네 집에서 새들어 살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지난 날을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슬픔이 느껴져.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런 하강적 정서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그죠?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러한 절망적 정서가 극대화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절망감을, 그죠? 절망감을 직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굉장히, 그죠? 외롭고 쓸쓸하고 슬프고 어리석고, 아,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화자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 시가 이렇게 끝난다면 굉장히 무력하고 절망적으로 끝날 것인데, 그 다음 어떤 시어가 있냐면, 그렇지. 그러나 있어, 그러나. 그러나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시어겠죠, 그죠?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를 통해서 이 시상이 전환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자의 태도도 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라는 시어가 여기서 중요하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잠시 뒤에 나는 고개를 들었어. 아, 고개를 들었어. 그죠? 고개를 들었다는 거야. 난 너 죽어야지 했는데 고개를 들었어. 허연 문창을 바라보든가. 그래서 눈을 떴어. 그지? 높은 천장을 쳐다봤어. 요거는 아까와는 달리, 그지? 아까 하강적 정서와 달리 이 상승적인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나는 내 뜻이며 힘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힘든 일인 것을 생각하고 이것들보다 더 크고 높은 것이 있어서 나를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을 생각하는 것인데 이러한 생각들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러한 생각들이 마지막 그죠? 행에서도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어지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죠? 생각. 생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는지 봐야겠지.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 어떤 절대적인 존재,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마음대로 굴려가는 것이구나. 내 뜻대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은 정말 힘든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야. 그래서 운명에 대한 깨달음. 여기서 운명론적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여 여러 날이 지난 동안에 그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거야. 여러 날이 지난 동안에 내 어지러운 마음에는 슬픔이며 한탄이며 가라앉을 것은 차츰 앙금이 되어 가라앉고 시간이 지났어. 운명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어. 그치? 그리고 나서 가라앉을 것은 앙금이 되어서 가라앉았다. 앙금이 쌓였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여기서는 내면의 안정을 되찾았다. 그죠? 감정이 누그러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외로워. 그지? 그래서 외로운 생각만이 드는 쯤에서는 덜어 나주소네. 나주소는 저녁 무렵 이런 뜻이죠. 방언입니다. 나주소네 쌀랑쌀랑 쌀랑눈이 와서 쌀랑쌀랑 한 번 더 나와요. 그죠?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기도 하는 때도 있는데 나는 이런 저녁에는 사실 뭐 나주소네 저녁에는 같은 표현이죠. 그지? 근데 한 번은 나주소네 좀 시어를 달리해서 그죠?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루를 더욱 다가 끼며 무릎을 꿇어보며 그리고 무릎을 꿇어본다 이런 행위들은 뭔가 어떤 경건한 그런 삶의 어떤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느 먼 산 뒷옆에 바위 옆이죠. 따로 외로이 서 있대. 나도 외로운데 그치 얘도 외로워. 어두워오는데 하이하니 눈을 맞을 반복되고 있죠. 그지 여기도 눈이 왔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 눈은 맞아 시련이나 어떤 고난의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라는 나무를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 백석의 신을 읽으면 읽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빠졌어.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읽는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시를 읽는 맛이 있는 것 같아. 빠졌어. 자, 어쨌든 다시 돌아올게요. 그 드물다는 굳고 정한 갈매나무. 얘도 눈을 막고 있고 나도 그죠? 지금 쌀랑눈이 와서 문창을 치고 있어. 나도 외로운데 얘도 외로워. 그죠? 그래서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 그리고 굳고 정하되, 그죠? 굳고 정하다는 것은 굳세고 어떤 깨끗하고 바른 이런 뜻이니까, 그치? 이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어떤 가치, 삶의 자세, 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걸 풀면, 그지? 지향하는 삶의 자세가 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줘? 하면 어떤 실현에 굴하지 않는 의지, 어떤 고결함,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작가가 어떠한 시련이 있어도, 그죠? 나는 굴하지 않겠다. 나는 끝까지 삶의 의지를 놓지 않겠다. 라고 그대로 이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갈매나무를 통해서 지향하는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맞아. 그래서 이 갈매나무는 맞아. 객관적 상관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삶의 의지나 어떤 그치 고결한 정신 뭐 이런 표현이 없지만 굳고 정한 갈매나무를 통해서 화자가 삶의 의지를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러나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아주 쓸쓸하고 외롭고 그죠? 유랑하면 나 혼자도 너무 벅차게 생각되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부끄럽고 어리석어서 절망감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느끼는 계속 하강하는 그런 정서를 드러내다가 맞아. 뭐를 기점으로? 그러나를 기점으로 다시 삶의 의지를 회복하는 내면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쌤이 정리를 다 못한 것 같아요. 토속적 시어 사용되고 있다라고 했죠, 그죠? 뭐 사시라든지, 이제 갈대자리, 그 다음에 디롱배기, 지롱배기, 그리고 복덕불, 이런 것들은 그 토속적인 시어를 통해서 향토적인 어떤 분위기를 형성하는 소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긴 어떤 산문적인 형태이고 또 뭐뭐 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죠. 쓰김질하는 것이었다. 쳐다보는 것인데 느끼는 것이었다. 또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런 표현들. 시에서는 자주 쓰이지 않는 불완전 명사. 것을 쓰는 것도 그렇고 나는이라는 1인칭 화자를 계속 그죠? 반복해서 쓰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시에서의 표현 방식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거슬리지 않게 적절하게 배치해서 이 시를 굉장히 유려하면서 리듬감 있게 끌고 나가고 있다는 거. 소리내서 읽어보면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백석의 시에 이렇게 빠져보았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빠진 건 아니죠? 자, 무기력한 어떤 삶에 대한 어떤 반성과 또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작품. 여러분 어떻게 읽었는지 궁금하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학습 활동 이어서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짠!